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몸이 늙어가는 것, 즉 노화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노화는 건조로 이동하는 것이다. 싱싱한 사과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그렇고 나뭇가지에서 따온 탄력 있던 나뭇잎도 수분이 마르면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것도 노화는 건조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말을 증명한다. 우리 몸도 다를 바 없다. 촉촉하고 윤기 나던 피부는 메마르면서 거칠어지고 눈은 뻑뻑해지거나 침침해지고 손끝에 물기가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을에 침을 묻히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만 오면 허리나 무릎이 아프고 유독 뼈와 턱에 군살이 붙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도 떨어진다. 노화는 겉모습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내장이나 뼈, 혈관이 건조하면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20살이어도 세포가 건조하면 위의 증상들을 겪게 되고 나이 50이 넘어도 세포의 수분이 충분하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노화 현상은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세포는 어떤 원리로 건조해지는 것일까?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의 저자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그 원리를 이해하려면 몸속의 수분과 그 역할부터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몸속의 수분은 크게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으로 나뉜다. 세포내액은 말 그대로 세포 속 수분이고 세포외액은 위나 장관, 코 주위의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 폐포, 세포와 세포 사이 세포 간질, 혈관 속, 눈의 수정체 등에 있는 다량의 수분을 말한다. 이 중에서 우리 몸을 젊고 생기 있게 하는 수분은 세포내액이며 세포외액은 오히려 해가 되면 되었지. 젊음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하지 못한다. 수분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수분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몸에 들어온 수분을 세포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그 수분이 몸속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 세포 간질에 고여 수독을 일으킨다. 말하자면 몸속에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여럿 생기는 셈이다. 세포가 보내는 건조의 위험 신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 심한 갈증을 느낀다. 둘째, 비만 오면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셋째,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 넷째,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간마지 TP 수치가 높다. 간마 수치는 술에 의한 알코올성 장애를 진단하는 지표이다. 다섯째, 유독 하체에 살이 찐다. 따라서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 및 치유하는 지름길이다. 그러자면 몸에 들어온 수분을 세포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세포의 수분 흡수력이 떨어진 이유와 개선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참 신비하게도 세포 외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조금이라도 몸을 덮이려고 한다. 그런 작용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를 볼 때 젊음과 건강을 지키려면 세포 속 수분과 함께 체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체열은 36.5도 이상의 체온을 말한다. 체열을 높이려면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노동을 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야 하며 적당량의 염분을 섭취해야 한다. 염분은 원래 몸속에서 수분과 함께 기능한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눈물이며 땀, 콧물, 혈액이 모두 짜다는 사실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편리한 가전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상생활에서 근력을 단련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몸을 차게 만드는 음식을 선호하며 정제염과 자연소금을 구분하지 않은 채 무조건 염분을 제한하는 식생활을 하고 있다. 강조하건대 우리 몸속의 세포, 조직, 장기 등은 크게 수분과 체열에 의해 기능한다. 따라서 체온이 낮거나 특정 세포, 조직, 장기의 주변이 차가우면 세포가 혈액의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진다. 체열을 높이는 것 외에 노화를 막고 젊음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또 있다. 혈관 속 수분이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세포를 촉촉하게 하려면 물, 음료수 같은 수분을 많이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또 의사에 따라서는 다이어트법으로 물을 많이 섭취하라고 권하기도 한다. 하지만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마시는 물은 오히려 수독을 일으켜 결국 세포를 건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몸속이나 세포 속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까? 답은 우리 몸의 신장에 있다. 신장은 수분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장의 기능을 높이면 결국 세포 속으로 신선한 수분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또한 치매도 결국 세포의 건조함에서 비롯된다. 치매도 결국은 신경세포가 건조해지면서 몸의 떨림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적게 혹은 분비가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피부세포가 건조해진다고 하면 겉에 있는 피부도 아닌 살 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어떻게 건조해질까 하고 의문을 가질 것이지만 신경세포가 건조해진다는 것은 체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젊은 사람의 정상 체액이 10이라고 가정하면 어르신들의 체액은 6 정도 된다. 체액이 1/3 이상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체액이 줄어들면 몸의 활동성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근육 양도 줄어들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늙지 않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세포가 늙지 않게 하려면 첫째, 운동을 생활화해야 하며 둘째, 식생활을 규칙 있게 해야 하며 셋째로 자기 취미의 생활을 해야 한다. 운동이 보약이고 운동이 죽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운동은 노화를 막는데 가장 필요한 선제 조건이다. 운동하여야 몸의 활동력이 강화될 수 있고 몸의 흥분성을 높일 수 있다. 몸의 활동력이 높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세포 분열이 빨리 진행되면서 신진대사가 촉진된다. 신진대사가 촉진되면 무엇보다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윤기를 되찾게 된다. 이렇게 피부에 윤기가 돌면 노화는 멈추던지 아님 천천히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운동과 함께 식생활도 중요하다. 세포의 노화를 막기 위하여서는 규칙 있고 절제 있는 식생활을 해야 한다. 좀 부족한 듯 먹는 것, 즉 소식하여야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 소식하여야 몸에서 내장, 장기들의 활동성을 높일 수 있다. 소식하는 것은 성년이 된 모든 사람, 특히 50대 이상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강수칙 중 하나이다. 끝으로 피부 노화를 늦추는 아주 간단한 비밀을 말해보겠다. 첫째, 자외선을 피해야 한다. 자연 노화를 제외하면 피부 노화를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이다. 자외선은 피부의 주름을 유발하고 색소 침착을 일으키며 피부암 등 각종 피부 관련 질환을 초래한다. 외출 시에는 꼭 꼼꼼하게 자외선차 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자. 자외선차 단제를 바를 때는 많다 싶을 만큼 두껍게 바르고 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 단제의 효과를 측정할 때 피부에 바르는 선크림의 양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바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자외선차 단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는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측정한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는 얘기다.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바르는 양은 실험에서 사용한 양의 3분의 1 혹은 2분의 1 정도다. 자외선 차단 효과를 충분히 보고 싶다면 좀 많다 싶은 양을 꼼꼼히 펴 바르고 서너 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것이 좋다. 둘째, 때를 밀지 않는 것이 좋다. 때를 미는 등 각질을 제거하는 것을 그만두자. 각질층은 표피의 가장 바깥에 있는 층으로 죽은 세포의 세포막과 그 사이를 채운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다. 각질층은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매우 약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천 조각으로 밀기만 해도 대부분 떨어져 나간다. 때를 밀면 피부 보호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층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계속 때를 밀면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때를 민 직후 각질층 두께가 줄어드는데 이때 각질 형성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 분비된다. 이 성분이 많이 분비되면 염증 세포들이 그 부위에 모여들어 피부에 염증이 일어날 수 있다. 평소 때를 심하게 밀거나 자주 미는 사람들은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발진이 생기는 자극성 습진이나 건조성 습진 같은 피부 질환에 잘 걸린다. 셋째, 사우나에 오래 머물지 말자. 사우나와 찜질방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적절한 목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로를 풀어주고 운동 후 근육통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사우나와 찜질방에 오래 머물면 피부 온도가 높아진다. 실험에서 한증막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피부 온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 상태에서는 32도인 피부 온도가 40도를 넘었다.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 오래 있으면 피부에 가해지는 열자극이
피부를 약하게 해 노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 넷째, 다양한 피토케미컬을 섭취하자. 항산화 작용에 효과적인 피토케미컬을 섭취해보자. 피토케미컬은 식물 속에 든 화학물질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세포 생성을 돕고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피토케미컬의 종류는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알리신, 이소플라본, 레스베라트롤, 폴리페놀 등이 있다. 각 종류마다 들어있는 식물이 다르다. 한 가지를 많이 먹는 것보다 다양한 종류를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딸기, 자두, 블루베리, 포도, 당근, 고구마, 마늘 등 전부 좋다. 다섯째, 숙면을 반드시 하자. 피부를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밤 십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 노화를 방지하는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활발하게 분비된다. 너무 늦게 잠들면 성장 호르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피부가 건강을 회복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 수면의 질이 피부 기능과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의 연구에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부 측정 결과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들에 비해 잔주름과 불규칙한 색소, 침착 등 노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꼭 금연하자. 흡연은 피부를 급속히 늙게 만들 수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담배를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피운 사람들은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 노화 증상이 2.8배 더 많이 나타났다. 하루 한 갑 이상 50년 피운 경우는 노화 정도가 5.5배 더 심했다. 아직까지 담배 속 어떤 성분이 피부를 늙게 하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담배 속에는 수천 가지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건 분명하다. 담배를 피울 때 이러한 유해 성분이 몸속으로 들어가 피부는 물론 온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노화를 방지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며 병의 근본을 다스리는 간편한 주스 한 잔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스는 무병장수의 지름길인 소식을 실천할 수 있게 하며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또 내장기관의 에너지원인 당을 부작용 없이 섭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스는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의 싱싱한 영양분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식사를 할 때 위산이 분비되어 음식을 살키거나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주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식초를 물과 식초를 10대 1 비율로 섭취한다. 이때 과한 식초 섭취는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노화는 세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충분히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 취미생활을 하라고 권해드린다. 취미생활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취향에 맞는 것,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 항상 하고 싶었던 것을 하라는 말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오락이든지 운동이든지 아님 악기를 배운다든지 하면서 머리신경이 꾸준하게 흥분성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세포의 노화를 막는 데 좋다. 세포 노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운동요법을 비롯한 모든 요법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한동안 하다가 마는 그런 것은 세포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언제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